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공법 테마 정리 계속 좀 같이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공법상 각종 부담 정리 비교가 있습니다. 시즌 1에 나오죠. 자, 그래서 공법상 각종 부담 정리에서 우리가 이제 부담이 나오는 것이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에서 이 부담이라는 게 나옵니다. 먼저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했을 때 나오죠.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죠. 이해관계자 포함. 제한일로부터 45일 내 반영 여부 통보죠. 45일 내. 근데 반영 여부 통보 기간을 연장하는 게 가능해요. 연장은 1회에 한해서 30일 연장이 가능하죠. 연장이 가능하다. 1회에 30일 연장 가능. 그 다음에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해서요.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시험에 3번 나왔거든요. 시험에서는 전부를 부담시켜야 한다. 이렇게 틀리게 시험에 나왔었죠.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답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가 있죠. 자, 우리 제한을 못하는 거, 도시개발법에서 지금 현재 제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도 시험에 나오죠. 국가, 지자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못하죠. 제한에 대해서 2개월 이내 수용 여부를 통보하고요. 1개월 범위 내에서 통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2개월 내에 통보입니다. 2개월 내 수용 여부를 통보해 주는데 1개월 연장이 가능하죠. 연장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제한자와 협의해서요.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이 나오죠.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부담시키는 거 요 2개 법에서 나옵니다. 도시개발법, 국토계획법에서 비교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종합문제 만들 때 우리가 지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효력 발생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올해 개정된 거죠. 작년까지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그랬어요. 근데 5일 후에 효력 발생이라는 말이 이제 없어지고 올해부터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바뀐 거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그 구역 지정 변경 고시일로부터. 자, 이제 5일 후에 효력 발생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 5일 후에 효력 발생이죠. 자,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은요. 효력 발생일 또는 사용 수익의 개시일을 시행자가 정하면 그날로부터 효력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환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 다음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전의 고시일까지는 사용 수익이 정지가 된다. 더 이상 못 쓰는 거죠. 자, 우리 분양처분,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다음 날의 소유권 취득,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만 모아놨죠. 자, 우리 공법상 도지사 승인. 자, 이 도지사 승인은요. 아주 시험에 자주 나와요. 도지사 승인. 이게 매년 시험에서 2개나 3문제 정도가 도지사 승인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 도지사 승인은 총 5개가 나오는데 이 5개 중에서 한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아주 출제 빈도가 높아요. 시험에서 도지사 승인은 요 5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데서 도지사 승인 나오잖아요. 그건 다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나오죠. 이 광역도시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할 수 있죠. 요때 관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제일 먼저 나오는 도지사 승인이죠. 그다음 도시군 기본 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그다음에 지형 도면이 있습니다. 지형 도면을 갖다가 이것을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 자, 시장. 네.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가 지형 도면을 작성했을 때요. 관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도시 시장이 지형 도면 작성했을 때는 승인을 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정비 기본 계획 있죠? 정비법에 정비 기본 계획에서요. 시장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정비 기본 계획 수립했을 때는요. 관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건축법에서는요.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권자일 때 시장 군수의 건축 허가 전에 군수는 건축 허가 전에 요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나오죠. 21층 이상이거나 연면 작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이것을 특별시나 광역시에다 지을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됩니다. 근데 시나 군에다 지을 때는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가 되는데 단 뭔가 불안하니까 도지사에게 미리 승인을 받고 허가를 내줘야 되고요. 자,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경기도 가평군 같은 데서는요. 규모가 3층 이상 또는 연면 작게 1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건물,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숙박, 위락시설은 가평군수가 건축 허가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돼요.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예를 들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 같은 데는요.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고양시장이 허가를 내주기 전에 사전에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요 도지사 승인 5개는 필히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 외에 도지사 승인 나오면 다 틀린 겁니다. 필히 암기. 그 다음에 우리 공청회가 나오는데 공청회는 시험에 하나는 나옵니다. 공청회요. 우리 공청회는 일단 우리 광역도시계획에 규정된 공청회가 도시군 기본계획에 그대로 준용되죠. 똑같아요. 공청회는요. 주민하고 관계 전문가가 나오죠. 그리고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이 타당하다 인정할 때는요.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고요.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청회가 안 나오고요.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비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 정비할 때 요때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군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비할 때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시켜야 되고요. 자, 장기 발전 구상을 포함시킬 때 요때 공청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공청회는요.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구역을 지정할 때 요때 이제 공청회를 하는데요. 요때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근데 공청회는 개최할 수 있다. 원칙이 임의적이에요. 공청회 개최할 수 있다. 원칙은 임의적인데요. 이 공청회가 필수적인 절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필수적인 절차가 되는 것은요. 이것은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입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답니다. 예. 그 다음에 농지 이용 계획 수립. 자, 농지법상 농지 이용 계획을 수립할 때입니다. 이때 공청회를 개최하죠. 그러면 우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요 5가지인데
5가지 중에서 여기 제일 많이 나왔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100만 이상일 때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제일 많이 나왔죠. 여기 3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공청회. 그다음 우리 공치법의 특례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시험에 하나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이 공치법의 특례. 공치법의 특례. 자, 우리 수용의 일반법이 공치법이죠. 어느 법이든지 수용이라는 말만 나오면은 공치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개별 법률에서 만약에 공치법보다 우선 적용하는 규정이 있을 때는 그때는 개별 법률 우선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개별 법률 우선 적용되는 것을 공치법의 특례라 그럽니다. 이 공치법에서는요, 수용권, 사업시행자가 수용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수용권 취득 요건은요, 이거는 사업인정 고시가 있을 때입니다. 사업인정 고시가 있을 때. 요때 요 사업이 공익사업을 말해요.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받고 그것을 고시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시법은요, 공익사업 아니면은 수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권을 취득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법에서, 자, 국토계획법에서는요,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은 수용의 대상이 되는 상세한 목록, 세부 목록을 고시했을 때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봐서 수용권 취득하고요. 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을 때,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이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특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수용보상금은요, 수용하는 사업시행자하고 수용당하는 자가 협의로 보상금을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협의가 성립 안 됐을 때는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재결 신청은 사업시행자만 합니다. 재결 신청을 해야 되는 그 기간이 공치법은 1년 내에 재결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법에서는 1년 내 대신에 특례가 있어요. 국토계획법에서는 사업시행기간 이내, 도시개발법 사업시행기간 종료일, 정비법 사업시행기간 이내, 주택법 주택건설 사업기간 이내. 약간씩 한글은 틀립니다만은 다 사업시행기간 안에 그때 재결 신청하면 된다는 거죠. 요 공시법의 요 특례를 또 체크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교재 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외우기 힘들고 골치 아픈 것이 부동산 공법에서의 권한자 정리입니다. 이 부동산 공법에서 이 권한자 정리, 시험에서 주어가 나오는데 이 주어가 맞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선 시험에 나오는 권한자들, 제가 중요한 것도 이렇게 정리했고요. 우리 교재 오른쪽에 보면은 거기에 출제 포인트라 그래서요. 거기 보면 폭탄이 터지는 모습 나오죠. 그래서 이걸 안 해오면은 잘못하면 폭탄이 터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법상 이제 권한자, 자, 이 권한자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몇 가지 유형을 좀 나눠 보실 필요가 있어요. 권한자 공부할 때. 먼저 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권한자로 나오는 경우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누가 원칙이었죠? 원칙은 시도지사 하고 대도시시장이죠. 근데 올해 신설된 예외가 있죠.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을 때는 대도시시장이 아니라 그냥 시장 군수.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됩니다. 그러면 인구 50만 이상이 아닌 시의 시장이라도 역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수 있고 군수도 결정할 수 있죠. 예외가 국토부 장관. 자,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자 되는 것이요. 개발 제한 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시가화 조정 구역 중에서 국가 계획과 연계될 때 시가 조정 구역 원칙은 시도지사가 이제 지정하는 것으로 왜 바뀌었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할 때 시가조정구역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자기가 직접 입안한 거, 자기가 입안한 것은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요. 이것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이죠. 우리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와 관련해서 권한자 나올 때 바로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자, 이거 누가 지정 변경을 결정하는가?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 나오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에 나오죠. 그러니까 원칙적인 결정권자와 예외적인 결정권자를 계급순으로 쓰는 겁니다. 이때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가 되는데 시장, 군수가 아니죠. 우선 대도시시장이 되겠죠. 예, 대도시시장. 원칙적인 결정. 지구 단위 계획만 시장, 군수고요. 자, 대도시시장. 자, 그런데 요것을 갖다가 이제 계속 틀린 지문 내놓은 거예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인데 대도시시장 대신에 시장, 군수라고 해서 틀리게 내죠. 아닙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권한자 되는 것이 올해부터 요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할 때부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반드시 또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권한자의 유형 중에서 또 한 가지가 행정의 책임자, 지자체 행정의 책임자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행정의 그 책임자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누가 나오냐 그러면 지자체의 기본 단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죠. 6명 시장, 군수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권한자가 되는 것은 지자체 행정과 관련되는 거. 먼저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권자 6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도시에서요.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고 저촉 안 될 때 개발행위 허가 내주죠. 이거는 그 지자체 행정 책임자가 결정해야 됩니다. 허가 여부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자, 요 수립권자. 어느 도시의 목표는 누가 정하나요? 지자체 행정 책임자 6명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요. 자, 이것은 다 기반시설 부족을 해결하려는 제도죠. 어느 도시의 기반시설 부족은 누가 해결합니까? 6명 시장, 군수. 다 권한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 이제, 큰 줄기고요. 그 다음에 그 지자체에서요. 그 가장 기초적인, 기초지자체장, 시군구청장이 해야 되는 것들은 그 시군구청장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시군구청장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제 등장하는 거. 물론 엄청 많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었을 때 이것이 투기적인 목적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고 투기적인 목적이 없었을 때 허가를 내주고 투기적인 목적이 있었을 때는 허가 안 내주는 것이 바로 그 시군구청장이 가장 잘한다는 거죠. 시군구청장입니다. 예. 자, 거기 보시면은 국토기본법에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부 장관 수립하고요. 비구속적 계획이죠. 방향 제시. 우리 시험 범위에서 국토종합계획이 나오는 법조문은 하나가 있습니다. 주택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이거 하나 나오죠.
자, 우리 광역계획권 지정은 2명, 국토부 장관, 도지사.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이 광역도시계획의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광역도시계획 수립 나왔죠? 예, 시장, 군수, 수립권자 되고, 자, 승인권자, 국토부 장관, 도지사. 자, 기본계획 수립은 6명이죠. 어느 도시의 목표를 정하는 계획.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 여기 6명이 나오죠. 시험이 계속 나와. 절대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안 됩니다. 자, 기본계획 승인, 도지사 승인이죠. 예.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입안권자 원칙 6명, 예외 도지사, 국토부 장관. 민간인, 비행정책은 입안권자가 될 수 없고요. 결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자, 지형도면 작성은 원칙 6명, 예외 도지사,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다 지형도면 작성권자가 돼요. 자, 지형도면 승인, 자, 도지사 승인 나왔죠?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 군수가 지형도면 작성했을 때 이미 공부했던 거고요. 자, 개발행위 허가권자 역시 여기서 6명이죠. 6명.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원칙이 6명, 예외적으로 도지사, 국토부 장관도 시행자가 되고 시행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도 시행자가 됩니다. 그렇죠? 실시 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해서 인가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이죠. 예. 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입안권자가 수립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이거 바뀐 거죠. 작년에는 국토부 장관만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했는데 올해부터는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허가권자 시군구청장인데요. 이 시군구청장을 계속 시도지사로 틀리게 냈단 말이에요. 기출문제에서는요. 시도지사가 아니죠. 예.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입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권자 해서 나오는데 우리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법에서 법상 도시개발법상 인가는 총 3번 나오죠. 도시개발법에서 인가란 말은 총 3번 나온다. 먼저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자, 도시개발조합 요 설립인가. 자, 인가권자 누가 되나요? 이때 인가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그 지정권자가 인가권자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가 인가권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가 있습니다. 자, 실시계획 인가권자, 지정권자가 되고요. 조심할 게 이제 환지계획 인가는요. 요거는 인가권자가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가권자가 돼요. 이때는 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만 인가받죠. 아니, 행정청이 시행자가 아닌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비행정청이 시행자를 인가받고 행정청이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했을 때는 인가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정권자로 바꿔서 내는 거, 그걸 조심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실시계획인가 다 지정권자고 개발계획을 누가 수립하는가? 지정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그 지정권자가 바로 개발계획도 수립하고요. 자, 환지계획인가? 비행정청이 시행자 환지계획 작성했을 때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인가받고요. 자, 토지상환 채권은 시행자가 발행하죠. 발행계획 승인은 지정권자가 합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채권 발행은 절대 시행자가 아니라 지자체장이고 지자체장이 특히 시도지사가 발행한다는 거죠.
우리 정비법을 보시면요. 정비기본계획.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작년까지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없었어요. 올해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명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까지 군수 안 나오고요.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자, 조심할 것이요. 이 정비계획이에요. 조심할 것이. 자, 요 정비계획. 요거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그러죠. 수립한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 군수가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이러면 틀린 거죠. 선생님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다 도지사 승인 받잖아.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시장 군수는 누굴 말합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까? 자, 지금 여기 시장 군수의 우리 의미는요. 요것을 빼줘야 돼요. 요것을 빼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게 작년 바뀐 거예요. 작년까지는 요 시군, 구청장만 시장, 점찍고 군수를 했는데 올해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포함해서 총 요 5명이 시장, 군수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5명이 수립했을 때 도지사 승인 받는다. 말이 안 되죠. 이 5명을 줄여서 시장 군수라고 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서는 특별시장, 광역시 나오면 안 된다.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도지사 승인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하는데요. 절대로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면 틀립니다.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죠. 근데 정비구역만큼은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정비구역 지정하는 경우가 없어요. 사업시 인가고시. 자, 이것은 시장 군수가 하죠. 사업 대행도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 안전진단 실시 여부 시장 군수. 다 시장 군수. 정비법에서 시장 군수는요. 5명 말한다 그랬어요. 재건축 사업 시행 결정 취소 요청.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행 여부 결정 시장 군수.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은요. 시장 군수가 하죠. 조합 설립 인가도 시장 군수. 임시 수용시설 설치는 시장 군수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합니다. 2개의 사업에서만 나오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역시 시장 군수가 합니다. 노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은 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노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권한자도 체크하시고요. 자, 우리 건축법상 이제 권한자들을 좀 보시면요. 자, 이제 건축법상 권한자들입니다. 건축법상 권한자. 자, 건축 허가권자. 자, 우리 건축 허가권자는요. 이거는 뭐 시험에 계속 나오고 있죠. 건축 허가권자. 매년 시험 나옵니다. 근데 건축 허가권자 원칙이 1명 추가됐죠. 최근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없었던 특별자치시장도 건축 허가권자에 등장한 거죠. 예외적인 건축 허가권자는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죠.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 있었죠. 특별시나 광역시에 21층 이상을 짓거나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건축할 때, 그러면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도요, 이것이 공장 제외, 창고 제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도 제외, 이런 것들은 다 특별시, 광역시에 짓는 10만 이상이라도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아니라 특별시나 광역시에는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거고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할지라도 이것이 만약에 초고층 건축물일 때는 다시 제외, 그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거죠. 예. 이거 조심할 것은 절대로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요, 허가권자가 되지 않는다.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요거 시험 문제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계획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국토부 장관한테 허가받아야 한다. X 조심해야 됩니다.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 결정은요, 이것은 허가권자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지에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때 나중에 건축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주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사전 결정 신청이죠. 요때 예, 허가 내주겠습니다. 사전 결정 통지고요. 사전 결정 통지가 있었을 때는요, 2년 내에 정식으로 건축허가 신청해야 됩니다. 안 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자, 건축 신고는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한테 미리 신고하는 겁니다. 미리 신고하고 건축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자, 우리 건축 허가 제한하고 착공, 건축 허가나 착공 제한하는 게 있죠. 국토부 장관은 모든 허가권자를 제한하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합니다. 시험에 매년 계속 나오죠.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1회 한해서 1년 이내 연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 사전 승인, 이건 방금 본 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시장 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 받는 거. 사용 승인권자, 허가권자가 나오죠. 그래서 사용 승인은 허가권자, 건축 허가, 건축 신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건축 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용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특별 건축 구역은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거 따라 두시고요. 자, 우리 주택법상 이제 권한자가 나옵니다.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권자, 국토부 장관. 그렇죠?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최저 주거 기준 설정도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주택종합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 계획으로 구별해서 수립하고요. 이 최저 주거 기준이 시험에 나올 때는요, 최저 주거 기준이 요것이 어느 법에 있느냐 물어봅니다. 최저 주거 기준은요, 요것은 최저 주거 기준에 맞게 지은 주택이 임대주택이긴 하지만 임대주택법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주택법에 나온다. 알아두시고, 최저 주거 기준 설정 국토부 장관이 하고요. 절대로 주택의 가격은 최저 주거 기준에 나오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셔야겠어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주택조합 설립인가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자, 시험에 3번 나왔던 거,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가 아니라 설립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자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의 원칙은 지자체장, 예외는 국토부 장관. 그러면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요때 도지사에는 특별자치도지사 포함입니다. 10만 미만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그러면 10만 이상이든 10만 미만이든 항상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사람 누굽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 시장이죠. 주택감리자 지정.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 이 사람이 감리자를 지정하고요. 공사감리비는 사업주체가 주는데요. 이것은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사용검사권자. 주택법상 이 사용검사권자 나오는데요. 자, 이 주택법상 요 사용검사 같은 것은요. 사용검사는 건축법으로 말하면은 사용승인하고 마찬가지죠. 네, 사용검사권자 원칙이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예외가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언제 사용검사권자가 되냐 그러면요.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해줬을 때, 그래서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람은 국토부 장관한테 와서 사용검사 받아야 돼요. 그 나머지는 다 시군구청장이 사용검사권자인데 문제는요. 우리가 보통 원칙하고 예외가 있을 때 원칙하고 예외의 계급 차이가 하나 차이거든요. 그 원칙이 시군구청장이 예외가 시도지사, 예외가 국토부 장관이면 원칙이 시도지사가 나와야 정상일 텐데요. 이건 원칙은 시군구청장, 예외는 국토부 장관에서 계급이 2단계나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군구청장을 뭐라고 내겠습니까? 시도지사로 틀리게 내겠죠.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임시 사용 승인은요, 동별로 가능하고 또 대지는 구역별로 가능하고요. 공동주택일 때는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 가능합니다. 자, 우리 국민주택기금을 운영 관리하는 사람. 자, 기금자가 나와서 기획재정부 장관 그러면 안 돼요.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민주택 채권 발행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국민주택 채권을 갖다가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하는데 그러면 주택 상환 사채는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하고요. 등록사업자는 건설회사거든요. 파산의 우려가 있죠. 그래서 보증을 받아야지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권자 국토부 장관이죠. 그러면 주택공영개발지구 해제 요건이 있을 때는요.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 해제 사유있을 때 해제하여야 한다요. 주택공영개발지구가 지정되면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주체한테는 공급 못하고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에게 양도하는 겁니다. 자, 투기과열지구는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나란히 권한자로 나오는 게 투기과열지구고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은요. 국토부 장관이 하고 허위로 신고했을 때 취득세 5배 이하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 우리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증명. 자, 우리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권한자 이거 아주 함정이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권한자는 함정입니다. 시험에 나왔죠. 취득 자격증명. 이거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 권한자가 돼요.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군수 X. 군수는 절대 이 권한자가 안 된다. 이미 기출문이 나왔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행강제금 부과 시군구청장. 그래서 농지를 소유할 자격을 상실했을 때는요. 1년 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돼요. 1년 내에 농지 처분 안 했을 때는 6개월 내에 농지 처분하는 처분명령을 내리고 불응했을 때는 처분할 때까지 1년에 1회씩 토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다 대리경작자 지정 시군구청장이고요. 농업진흥지역, 요것도 예전에 함정 나왔죠. 농업진흥지역은 농림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하고요. 농지전용허가권자 농림부 장관이고요. 농지전용 신고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합니다. 농지전용허가 취소는요.
농림부 장관, 시군구청장이 자,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 원상 복구하는 게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고요. 이건 시군구청장이 허가내주고 5년 이내 일시 사용하게 돼 있는데요. 요때는요.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농지보전 부담금을요. 납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농지보전 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는 자, 농지를 갈아엎어서 없애는 자가 부담하는 거고 요것을 갖다가 다른 용도 썼다가 다시 원상회복하는 거 이때는 이것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거 바로 타용 일시 사용 허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공법의 달인되기 시즌 1 끝났고요. 또 다음 시간은 또 이제 시즌 2가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부터 비교하는 문제,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시즌 2가 또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또 보면 되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것만 잘 체크하시더라도 좋은 성적 나오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